50억일 땐 상속세가 여러분 배우자 공제 5억만 반영했다라고 치면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15억 정도 상속세가 나와요. 25억으로 줄어들면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세금이 깎이잖아요. 이렇게 황혼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자산가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절세 해법을 찾아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이혼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저희 고객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차마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고 요거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상담을 마쳤는데 이 부분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주제입니다. 어떤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부부가 집이 두 채예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인 거죠. 집이 두 채면 세금이 이거저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느낌이 오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혼을 하면 각각 1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혜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니까 정말로 이혼을 해서 각자 주택이 하나라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이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마음이 찝찝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위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해서 각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금의 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상속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50억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신 거죠. 우리 새어머니가 정말 20년,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셨습니다. 법률혼을 유지하신 거예요. 혼인신고도 하셨어요.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실제 마음으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서 들어보니까 배우자는 상속지분이 1.5나 더 가져간대. 자녀보다 더 가져간대. 그러면 이제 우리 새어머니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막 더 가져가는 건 아닐까. 자녀들이 막 그런 고민들이 되고 막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혼을 그러면 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50억이라고 친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반반이다 라고 봅시다. 25억만큼 재산 분할이 되었다. 그러면요 여기는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여한 재산을 그냥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야? 아니고요. 증여세 없고요. 아버지로부터 양도받은 거야? 아니에요. 양도세 없습니다. 재산 분할을 절반을 함으로써 25억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25억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나중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일 땐 상속세가 여러분 배우자 공제 5억만 반영했다라고 치면은 총 10억 빼면 40억 남은 거에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15억 정도 상속세가 나와요. 25억으로 줄어들면 물론 이때는 배우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한 거니까 배우자가 없게 되니까 기본공제 5억만 빼면 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세금이 깎이잖아요. 이렇게 황혼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자산가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상속세 신고를 도와드렸던 어떤 분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배우자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이혼이 완료가 된 게 아니니까 이분은 아버지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 납부하셨지만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이 완료됐다면 재산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그리고 물론 어떻게 돼요? 상속도 받을 게 없는 거죠. 재산 분할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니까 상속받을 상속인은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혼에는요 사실은 절세의 비밀이 조금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혼이 절세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일단 이혼은 좀 해놓고 우리가 몰래 같이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국세청에서는요 위장 이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혼이라는 관계는 여러분 어때요? 세금을 절세하려고 이혼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참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요. 실제 정말로 이혼했다 그러면요 그 두 부부가 함께 산다거나 함께 무언가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일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와 관련된 것들은 무언가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동거를 한다던가 이런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보냐면요 실제 이거 이제 판례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우리의 사회
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의 동거 생활을 종료하고 경제 생활 단위를 달리해야 되는데 이혼 전후 동거 여부, 가족 공동 생활, 경제 생활 변경된 게 없어.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런 증빙도 전부 다 기존과 동일해. 전부 다 법원에서는 판단해서 위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너 이거 위장이혼이야 하고 양도세 같은 거 이제 비과세 받았는데 너 이거 위장이혼이야 그래가지고 과세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얘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이혼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인정이 됐냐면 실제 이혼한 남편이 고시원에서 2년 동안 숙식을 해결한 거예요. 고시원에서 따로 살고 고시원장도 진술하고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배우자하고 자녀만 입주민 카드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로 갈라섰구나 라는 입증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정말 이혼을 위장할 게 아니라면 위장 이혼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파트 보면 헬스장 커뮤니티 이런 거 되게 많죠. 내가 위장 이혼을 했는데 맨날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헬스장 와, 골프장 와, 운동해. 이러면은 전부 다 증인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혼이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건 이건 조금 약간 이상한 결론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요.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위자료. 위자료는 뭐예요? 누군가가 잘못해갖고 받는 거죠.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던가 위자료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받은 위자료는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약에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했다, 부동산을 줬다 그러면 여기에는 양도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세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이혼 후에 재산이 나눠 가진 것이냐 위자료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준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실혼 관계입니다. 법률혼만 얘기를 했는데 민법은 사실혼도 인정하지만 세법은 법률혼만 인정해요. 원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고 새어머니하고 같이 사셨는데 이렇게 이제 혼인신고는 안 하시고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신 겁니다.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셨다 그러면 상속인은 아니에요. 상속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그래도 오랜 기간 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도 하고 함께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들한테만 상속이 되고 나한테는 상속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법적 권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가 있으셨을 때 내가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고 싶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미리 유증을 하시거나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이제 배분이 되실 수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민법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기타 유족연금 같은 것들 사실혼으로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같은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혼과 관련된 세금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위장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다. 세금 절세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은 정말 내 삶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하셨다가 또 재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 이혼을 하셨다가 재결합하면 이게 참 또 어이가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뭐야 위장 이혼이었던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이 너무 가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자마자 한 3개월 만에 비과세로 양도를 막 해버려. 누가 봐도 인심이 너무 많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의심이 가는 행동은요. 과세관청에서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요.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위장이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서로 양보하기로 하고 자녀도 있고 하니까 재결합을 하자. 오케이,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결합한 부부는요. 각자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결합한 부부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되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은 세금의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성격의 재산을 분배받았다, 위자료로 받았다, 이것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은 정말로 위험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유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